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6년도 국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감도 떠들썩한 건 여전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20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9월 26일 날 시작해서 내일 끝나게 돼 있는데 초기에 이제 여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좀 지연돼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다음 주 10월 19일까지 지금 종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는 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국감 중간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절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이라든가 대화와 타협이 없는 그런 국정감사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F학점을 주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C학점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없어요. 없고 이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이런 각 부처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과학기술을 지금 들여다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이 연구비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금년에는 특별히 연구비 오남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한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비 오남용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연구에 몰입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파렴치범, 범법자 취급을 당함으로 해서 과학계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과학기술계 국감 핵심 이슈로서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아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많이들 거론하시는 것처럼 이공계 특성화 대학 등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과학기술계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로스쿨이라든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데로 이탈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고요. 또 출연연 연구원들이 이제 대학으로 어떤 이직하는 문제, 또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석박사 학생 연구원의 근로 여건 개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포닥,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원 문제,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아마 또 지적이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출연연 연구원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어떤 문제라든가, 또 출연연 인력이 이제 TO에 따라서 경직되게 운영되는데 그런 문제, 또 여성 연구자의 소외 문제라든가, 몇 개월 전에 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이공계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제도 폐지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정부 출연연 같은 연구기관도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그 3대 축이 기업과 대학과 출연연인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절치 않다. 이래서 적어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안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감독관청이 관리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고, 당시에 이제 의원입법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결국은 이제 폐기되고 말았는데요. 예.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소를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정동극장 이런 데하고 같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출연연구기관이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지원 중요하지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융합연구를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해서 기관의 묶음 예산 제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라든가, 또 연구소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런 문제. 또 일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김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주요 과학기술 사업과 관련된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다뤄졌습니까? 과학기술계도 사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지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간간히 다루어졌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이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 지연 추진 문제가 아마 중점적으로 제기가 돼서 특히 이제 2021년까지 지금 완공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하지요. IBS 건립 문제라든가 IBS 연구단 구성 문제, 또 중요한 가속기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한 목소리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형 발사체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2017년 말, 2018년 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 발사 시기를 정치적으로 그때가 이제 대선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 예. 정치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서둘러서 발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부 입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곧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문 인력 초빙 활용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오랜 경륜을 가진 과학자라든가 고위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2세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군 장성이라든가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국정원 출신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어서 당초 과학기술계 전문 인사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좀 희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양적으로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주 지진 대책, 예. 경주 지진 대응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과학 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영란법 이후에 첫 국정감사인데 네. 좀 많이 모습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국감 자체보다도 이걸 준비하고 지원하는 소위 의전 문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역에 마중을 나간다든가, 뭐 이동 차량을 준비한다든가, 간식이라든가, 뭐 점심, 저녁 식사, 심지어는 이제 저녁 후에 뭐 유흥주점 비용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말썽이 난 적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김영란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아마 이게 180도로 달라졌다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반응입니다. 특히 이제 식사 문화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 국감 참석자들은 의원 뭐 보좌관 관계 없이 식권들을 개별 구입해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다든가 또 아울러서 이제 피감기관도 언론 대응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은 전화 드려서 뭐 좀 빼주십시오, 뭐 청탁을 하거나 네. 또 뭐 좀 나중에 보도가 된 것들을 수정해 달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초기 단계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 연구 현장과 소통이라든가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 부재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국감이 A학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각별에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사실 이제 이 국정감사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 국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또 의미 있고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와 또 피감기관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무계획적으로 방대한 자료 요구, 심지어는 뭐 한 달 전부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또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으로 인한 손실 문제라든가, 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질문, 또 뭐 아니면 말고식의 지적이라든가, 예. 또 피감기관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 부처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됨에 따라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가 이제 국회에 있는 영상 회의실을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심도 있는 정책 질의는 물론이고 국회 출석에 따른 어떤 불편 해소 또 시간과 비용 절감 이런 것들에 기여한 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면대면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 화상회의 우리가 발달된 ICT 기술을 이용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 국정감사,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